자, 이번에는 자, 59번째 도산 12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 선생님께서 우선은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호학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지은 이런 연시조인데요. 전체 이제는 언지 파트하고 언학 파트로 나눠서 전체 12수로 이루어진 이러한 작품이다 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언지 파트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자, 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뜻을 갖다가 이야기하다. 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뜻을 말하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갖다가 노래한.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노래한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언학 파트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문을 말하다 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그러는 거는 학이 이제 학문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문을 갖다가 말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이황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학문적인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인생에 있어서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학문의 중요성 이러한 것을 언급해 놓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학파트와 그다음 언이라는 거 지파트 둘로 나눠서 언지 언학으로 나눠서 있었다는 측면. 이걸 좀 여러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얘는 연시조이면서 강화안정가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자, 성격 자체로 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이러한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 이제 회고적인 이러한 성격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제적인 측면 왼쪽에 한번 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이러한 삶의 추구와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말했다. 그래서 지금 언지 파트, 언학 파트 둘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주제로 나눠서 얘기해주고 있죠. 자연에 대한 관조적 자세,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고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가 또한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 보여줍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제 선생님 자체가 성량이 대가이시다 보니까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 걸 엿볼 수 있고요. 서리법, 그 다음 반복법, 대국법,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갖다 바탕으로 쓰여진 이러한 글이다라는 측면 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들어가면서 자, 또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 언지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하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자, 앞 뒤 구절이 어때요?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장서부터 보시면은 대9의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구나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야우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이러한 그 선비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초야우생은 바로 누굴 얘기한다? 네, 바로 시적하자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적하자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갖다 어떻게 낮춰서 표현한 것이 초야우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초야우생은 이렇다 어쩌하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측면. 그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초야에서 묻혀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자신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시골에서 산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장 이 부분에서 볼 때 바로 무엇이다? 안분지족과 바로 안빈 낙도의 이러한 삶을 갖다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초장 같은 경우에도 끝부분이 뭘로 끝났어요? 료로 끝났어요. 중장 부분에도 지금 끝부분이
똑같이 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장 마지막에 가도 하물며 천석구항을 고쳐 무엇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석구항이라고 하는 측면, 자 여러분 아시죠? 관동병구에서도 하셨습니다. 자연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들었대요. 자 이러한 모습을 천석구항 연하고질이라는 한자성어 얘기했었죠. 바로 여기에 그것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고쳐서 뭐 하겠느냐 무슨 하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똑같이 뭐뭐 하리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리오 뭐뭐 하리오 뭐뭐 하리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바로 똑같은 의미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바로 각온이라고 부르죠. 각온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끝에서 끝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를 갖다 얘기합니다. 하나의 운율 형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뭐뭐 하료라는 것은 의문형입니다. 네. 의문형을 들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주기 바로 뭡니까? 설입법. 제문에서 초장, 중장, 종장 모두가 다 보게 되면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난 좋습니다. 자 초양의생 이렇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나 지금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물며 천석구항 고쳐 뭐 하겠습니까? 난 지금 만족합니다. 다 모두 이야기하는 설적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자신의 자연에 이렇게 동화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연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연하고질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연하라는 게 안개하고 노를 갖다 말하죠. 네 역시 자연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이렇게 집을 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요? 바로 풍월을 얘기했습니다. 네, 풍월, 바람과 역시 이거 달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역시 자연을 뜻하는 말이죠. 네, 자연에는 저런 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하나 일부분 가지고 또 표현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유법. 대유법의 모습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았다. 앞뒤 구절 비슷하네요. 뭐가 됩니까? 대구법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죠? 엿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풍월로 벗을 삼았다. 자연으로 뭐가 만들었다고요? 벗이 됐대요. 친구가 된대요. 자, 친구가 됐으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물아일체 그리고 물심일묘에 대한 의미.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자 이렇게 벗을 삼아 태평성대로 병을 늙어간대요. 어허, 난 지금 현재 만족하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태평성대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 썼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뭐밖에 없다? 허물이나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소망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에서 허물 없이 늙고 싶은 하나의 소망을 갖다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수가입니다.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전하의 허다 형제 속여 말씀할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순풍이라는 것은 순박하고 좋은 풍속을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바로 순풍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어떻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말을 쓴 것은 이것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타인이 이러한 말을 갖다 했다는 겁니다. 주체 자체가. 진실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순풍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계속 지켜낼 수가 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는 하나의 바로 뭐에 대해서 바로 수인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선한 바탕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측면인 건데 지금 현재 순자의 성악설과는 정반대. 바로 순풍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도리나 윤리는 지금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그리고 그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성악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반대의 의미 성선설을 갖다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는 지금 현재 김이왕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의 바탕을 둔 이러한 뭐 학문적인 측면을 갖다 내세웠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반대에 대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이제 인성이 어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성은 네 이거는 사람의 성품을 갖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이것은 어떻대? 옳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떻다? 원래 긍정적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이 바로 어떻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는 맹자의 성선설을 말하죠. 그러므로 위에 있어서는 바로 순자의 이러한 성악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맹자의 성선설은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거죠. 하는 이런 모습을 엿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에서 얘기하는 성악설에 대한 측면과 밑에서 말하는 성선설에 대한 측면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전적으로 대조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대조적이고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이러한 표현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천하의 허다 영재, 허다 영재는 수많은 이러한 인재들 얘기하고 있죠. 속여 말씀할까? 그러니까 속여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선설이 이게 옳고 성악설이 그르다는 건데 왜 자꾸 너희들은 성악설이 지금 옳고 성선설은 그르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허다 영재 똑똑한 이라는 그 젊은이들 속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 자체 말씀할까에서 뭘 보였어요? 바로 서리적 표현. 네, 그래서 서리법까지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게 되면은, 네, 자연적인 측면, 유란이 나오고 있고, 대군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밑에도 여러분 나와 있듯이, 바로 뭡니까? 거기 탈수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숨은 선비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란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산에 존재하는 이런 난초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유란이 제곡하니 골짜기마다 이렇게 담겨 있으니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유란은 그윽한 향기를 풍긴 난초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후각적인 심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용을 안 하면은 후각적인 심상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유란이 제곡하니 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러한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마다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해. 자 자연이 어떻다? 듣기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연이라는 거 듣기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듣다라는 것 자체를 무엇으로? 바로 향기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듣기이지만 이거는 향기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백운이 제산하니, 백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이란 구름을 갖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운은 당연히 시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백운이 지금 제산, 산에 존재하니 자연이 보기 좋다라고 해서 역시 보기가 너무나 좋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뭐 보이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역시 위아래 구절이 똑같아요. 대구에 이러한 표현을 써서 나타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피미일인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고운 사람,
고운한 사람 바로 임금을 갖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이러한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러한 것을 맡고 아름다운 이러한 구름이 있는 곳을 갖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누구 임금을 갖다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바로 연군 지정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5번째 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산 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앞에 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하, 그 아래에는, 대 아래에는 뭐가 있다? 흐르는 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고요. 자, 산 전 앞에는 유대가 있고 유대 아래에는 뭐가 있다? 바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가 끝났는데 그 다음 바로 또 이어져 시작됐으니까 이 자체는 연세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산의 지금 모습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앞뒤 구절, 연세법이기도 하면서 이걸 나눠서 앞뒤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법에 대한 측면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때만에 일한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가 지금 뭐하고 있다요? 오며 가며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명 가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현대어는 뭐 당연히 오며 가며 라는 건데 밑에다가 자 이렇게 이응을 갖다 넣었다. 이건 울림소리죠? 네, 알고 계시죠? 울림소리를 넣게 되면 자, 좀 더 경쾌함을 갖다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밝은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울림소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이 지금 나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여기 썼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명 가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이러한 그 의태어, 음성상징어 이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 하나의 운율을 갖다 형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명가명 하거든 어떻다 해서 어찌하여 교교백구. 자, 교교백구 뜻 좀 잘 보세요. 밑에 나와 있듯이 현자가 타는 이러한 흰 망아지인데 여기서는 현자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자하면은 아주 현명한 사람을 갖다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멀리라는 것 자체는 자연과 정반대가 되는 측면이죠. 자연을 멀리 마음 두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서 멀리라는 것은 자연을 멀리 하고 있다. 누가? 현자. 현자는 자연을 멀리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자가 자연을 멀리한다면 속세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럼 현자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네, 비판적이면서 거기 또 보시면은 하는고, 네, 의문형입니다. 역시 서리법을 갖다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볼 때 자연을 멀리하고 있는 현자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언지 부분의 6번째 마지막입니다.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하니. 자, 춘풍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추야. 앞뒤 구절 역시 다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구법. 자, 그 다음 대구법적인 이러한 측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는 지금 춘풍과 추야라고 하는 데서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나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꽃이 만발한 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월만대 달빛이 아주 만발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시. 자, 보시면 여러분 사시라고 하는 것 자체. 자, 이것도 뭐 저기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이것은 사계절을 뜻한다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바로 모두 다 흥겹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두 흥겨운데 이것이 사람과 한 가지라. 네, 사람도 역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계절 좋은 흥치는 사람과 다 동일하다, 다르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어약연비 문영천광이 자 언의 그지 이렇게 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양천광 문영천광 어약연비 문영천광이라는 밑에 이런 보시면은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닌다 라는 측면, 그리고 또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 그림자를 만든다라고 해서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오묘한 조화가 어찌 끝이 있겠니? 자, 끝이 있으리 없다 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죠? 요 자체. 그래서 끝이 있으리, 네, 서리법. 자, 서리법적인 측면에서 역시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대자연의 이러한 오묘함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그죠? 오묘한 이러한 모습은, 조화는 전혀 이것은 끝이 날 리가 없다. 자연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 대자연에 도취된 이러한 시적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언지 파트 마지막을 얘기했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언학 파트를 들어가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학 파트 들어가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자신의 이러한 하나의 학문적인 측면, 그래서 학문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언학 파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7수에서 12수까지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7수분 보겠습니다.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세한데 만권생의 낙사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랄 릴러 무슨 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운대라는 곳이 어디냐 라고 봤더니 도산서원 언저리에 있는 좋은 경치가 좋은 이라는 그 대 이름이 이것이 바로 천운대라고 했어요. 그럼 천운대에 돌아들어서 왈락제로 소세한대. 왈락제는 걸 또 어디냐 봤더니 도산서원에 있는 서재 이름이랍니다. 그럼 도산서원의 서재가 바로 뭐하다? 이렇게 소세하다. 소세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천운대를 돌아 들어간 곳에 왈락제가 있는데 그 왈락제는 또 더욱더 맑고 깨끗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곳에서 만권생애랍니다. 만권책에 묻혀 사는 이러한 삶이 낙사,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고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 무궁하여라, 끝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바로 왕래풍류를 일러 무슨 말고, 왕래풍류 자연 속을 거니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이 일러 무슨 말고 말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천운제 돌아 들어갔고 왈락제 가보니까 너무나 맑고 깨끗해. 그 다음에 만권생의 낙사. 자, 이 즐거운 일이 너무나 무궁하여라. 무궁하여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뭐라. 영탄법.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은 이 중에 왕래 풍류 일러 무슨 할고 리을고 의문형. 네, 그렇다면 이건 서리법.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영타법과 서리법을 갖다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의 즐거움을 이렇게 한자성어를 많이 써서 얘기를 했어요. 한자성어가 많다, 그래서 좀 보기 어렵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팔수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정이 이렇게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백일이 충천하여도 이렇게 고자는 못 보나니. 자, 위아래 구절 굉장히 비슷하죠? 역시 대국법 눈에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목총명 남자로 농고 같지 마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뇌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뇌정이라는 것 자체는 벼락을 갖다 얘기한대요. 벼락이 쳐서 파산, 아주 그냥 산을 깨뜨려도 농자, 귀 먹은 자들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귀 먹은 사람은 듣지를 못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백일. 자, 하늘에 이제 중천 하늘 가운데에 백일, 아주 하얀 뜨거우니까 태양이 이렇게 하얀 태양이 이렇게 비춰도 고작 다시 말하면은 앞을 못 보시는 이런 눈먼 자들은 바로 뭐한다? 못 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들 위아래 구절 자체가 대국법을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목총명, 눈과 귀가 밝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로 농고 같지 마르니.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분,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분과 같이 이렇게 많겠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갖다가 제대로 터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진리를 제대로 깨우치겠다, 터득하겠다라고 한 다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귀 먹은 자 혹은 눈먼 자들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현대 사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꼭 굳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얘기했다는 큰일 날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그 정도로 진리 터득에 대한 이러한 그 진리 깨달음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갖다 언급한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대구법과 바로 대주법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아홉 번째 보면은 이 아홉 번째 구수 여기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러한 구절이죠. 보게 되면은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인은 옛 성현을 갖다 말하죠. 그런데 옛 성현을 뭐 했다? 나도 못 보고 나도 또 고인을 못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나도 못 보고 나도 또 못 뵈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방법 연세법. 자, 연세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도 못 보니 고인을 못 봐도 또 역시 고인을 못 봐도 됐는데 그 밑에도 고인을 못 봐도 또 연결되고 있어요. 또다시 연세법이죠. 자, 여던길 여던기라는 측면 앞으로 좀 잘 좀 기억해 두시죠. 여던기라는 것은 이거는 학문 수행의 길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자체에 뭐 학문의 길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이러한 학문의 길이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으니 학문 수행의 길 앞에 있거든. 또 역시 똑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말이 또 나오고 있죠. 연세법 계속 이어집니다. 자, 있거든. 아니 여고 어떨고 아니 따르지 않고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거기 어떨고 역시 리을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설의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옛 성인의 삶을 갖다가 따르겠다. 옛 성인의 이런 가르침을 갖다 그대로 따라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적인 침을 넣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가 있다? 연세법과 서리법, 그중에 연세법이 지금 여기 쓰여지고 있다는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해석법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여던길이라는 측면, 자, 요거 자체가 바로 뭐다? 학문의 길, 바로 학문 수양의 길을 갖다 가르침, 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학문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십수에도 역시 똑같이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던길 몇 회를 버려두고, 자, 여던길 역시 학문의 길 몇 회를 버려두고, 그리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서 돌아오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가 다니다가 이거 자체는 뭐 이황 선생님이 잠깐 역시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지니고 살아오다가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그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다니다 이제서 돌아왔느냐, 이제서 돌아오니 연대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로리 당하는 곳에 마음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쨌든 당시 여던길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초장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그 삶을 갖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장에 와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느냐라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떻게 돼요?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른 길, 벼슬길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미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러한 글이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학문 수양의 길에 대한 다짐을 지금 현재 본인의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11번째 수입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느냐. 청사는 어떻다? 만고에 푸르다. 오랜 세월 동안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유수는 어찌하여 자 주야 밤낮으로 이걸 그치지 않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위아래 구절이 똑같죠? 대구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청산과 유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네,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다? 바로 학문의 영원성,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 잘 나온다. 이거 아주 잘 나오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만고상청하겠다. 만고상청 뜻풀이 밑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변함없이 푸르다. 영원히 변함없다. 바로 무엇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영원히 학문의 다짐,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갖다 보여주는 이러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1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적인 측면 가지고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12번째 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언학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부도 알며 하거니. 자, 우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면서 하니까 참 그것이 아니 쉬운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성인도 못다 하시니. 성인은 아까 얘기했었던 성현과 같은 의미겠죠. 자, 그래서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라고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도 하기 때문에 쉽다. 밑에서는 성인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아래 대꾸적인 측면을 갖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꾸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서리법. 설명을 다시 정리해보면 대구법과 서리법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까 어려워. 위아래. 위에서는 참 쉽다 하고 밑에서 어렵다 하고, 야, 이거 말이 되게 애매한데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 중장 다 합쳐서 이거는 역설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거니 어렵거니 그 중에 늙는 줄 몰라라. 네, 쉽든 어렵든 학문 수양이 어쨌든 그것을 하느라고 늙는 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영어나 이런 정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추구도 얘기했었고, 뒤에 어학 부분에서는 학문 수양에 대한 길의 이러한 변함없음을 갖다 의지를 갖다 보여주는 이러한 글이었었어요. 한자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고요가 있긴 하지만 고요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러한 고요들이 있어서 이를 갖다 해설하면서 보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특징적인 면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전체가 12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전체가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라는 거. 뭐 이런 측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표현했다는 거. 본인은 겸손하게 표현했다는 거. 이 자체가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는 말 바로 뭐 있었어요? 바로 초야오생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의외로 종장마다 마지막에 각 수의 종장에 뭐가 있다? 서리법. 서리법을 써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어쨌든 이 글에 있어서 또 하나 보이는 것은 학문 수양에 대한 이런 당부, 그죠? 그래서 또한 이 그 학문 수양의 당부도 있긴 하지만 또 자연에 대한 이러한 그 아름다움, 자연과 하나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갖다 담은 강호가도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자, 또 학문 정진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이러한 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에는 강호가도와 학문 수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이라는 거.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는 안에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연을 어쨌든 지금 관조하면서 학문 수양을 갖다가 변함없이 다짐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긴 작품이었기 때문에 설명도 굉장히 좀 길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계속 봐주시고요. 도단 12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3들 학생들 뭐 보시면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어디든지 간에 뭐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글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리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따로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